저 말 그대로입니다. 공방이 정말 끝나지를 않네요. 외도와 폭행이 있었다. 서혜순 씨의 얘기입니다. 이 서혜순 씨가 김광석 씨와의 부부 생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또 털어놨습니다. 본격적인 맞불 여론전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김대호 기자님이 뭐 서혜순 씨하고 이제 연락도 자주 하는 편이라고 제가 들어서 남편의 외도, 폭행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지금 서혜순 씨의 심경을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태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김광석 씨가 술버릇도 없었고 했는데 이상호 씨가 영화를 통해서 주장을 한 내용 중에 뭐 김광석 씨는 굉장히 착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서혜순 씨는 말을 굉장히 아꼈었죠. 그러면서 이 부부관계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한 여성 매체와의 인터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그 소송전이 전개되면서 마지막 인터뷰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예. 통해서 이제 이 그 내연녀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엔 교통사고를 내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방송 펑크를 냈어요. 김광석 씨가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금방 알려질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서혜순 씨가 가장 서운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 병원에 있었는데 김광석 씨가 그 집에 가 있어라고 말을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집에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남편이 이 어떤 여자와 함께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 남편의 건강이 걱정이 돼서 갔는데 남편은 그냥 집에 가 있어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손 변호사님 제가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니까 뭐 이 고 김광석 씨의 내연녀가 방송국 관계자였다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써 내려가고 있었는데 어떤 기대를 하고 이런 인터뷰를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서혜순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사실은 과거의 결혼 생활 중에 미국에 뭐 또 어떤 남자를 만나러 나갔거나 뭐 내연남이 존재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런 의혹에 대해서 아니다, 억울하다, 오히려 남편이 외도를 했지 나는 외도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제 방어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 이 일화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예전에도 한번 남편도 여자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지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김광석 씨는 돌아가셨고 사실은 단순히 어떤 여성과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내연관계를 추정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같이 일하다가 오늘 기자님이랑 제가 모셔다 드리냐고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단순히 뭐 차를 타고 나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 가정에 상대 여자의 가족들이 있었다. 집에 가라. 그 말만으로는 사실 내연관계가 깊숙했다라고 단순히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부가적인 구체적인 정황이라든가 사실관계 왜 내연녀로 추정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밝히지 않으면 사실은 김광석들 팬들 입장에서는 좀 믿기지 않는 주장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뭐 저희가 서혜순 씨 주장인 걸 다 감안하고 또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거 하나는 들어봐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보면 외도 얘기는 그 전에도 몇 번 서혜순 씨가 비슷한 뉘앙스 한 거였는데 저 폭행 그것도 뭐 더 집어 던졌다는 얘기도 저 기억이 납니다. 근데 폭력성에 대해서 이번에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게 김복준 교수님. 네, 이게 네. 조금 저희가 눈에 띄어서 말이죠. 네, 김광석 씨가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 물건을 집어 던져서 부수는 일이 많았다. 요 정도는 아마 거의 이제 알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하나 더 붙였어요. 화를 내면 그 뒷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극렬하게 화를 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건 직접 폭행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엄밀히 얘기하면 가정폭력의 큰 범주에는 들어가죠. 예.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김광석 씨를 알고 있는 동료라든지 주변 분들은 김광석 씨는 온순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얘기하지만 또 이 부분마저도 또 부부간의 일에는 우리가 또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누구 말이 옳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저는요 이제 여기 하나만 더 좀 사족을 좀 붙이겠습니다. 김광복 씨가 서현양 사건 수사 발표가 끝나고 끝날 무렵에 김광복 씨 그러니까 김광석 씨의 형이죠. 형이 이제 서혜순 씨의 어떤 부도덕한 면을 약간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순간 분명히 서혜순 씨도 그동안 속에 두었던 뭔가를 반격할 것이라고 제가 여기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2라운드 때 가정사를 폭로할 것이다. 예, 저는 그런 공방만큼은 좀 없었으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서서히 또 다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 뭐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그러면 서혜순 씨가 이 고 김광석 씨의 외도와 폭행에 대해서 일종의 폭로를 하는 건 본인이 뭐 딸에 대한 살해 혐의 또 고 김광석 씨에 대한 살해 혐의에도 굉장히 무관하다. 이 점과 함께 본인도 뭐 외도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다라는 걸 좀 주장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그 이게 일절이라 그러면 이절이 등장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그 이 서혜순 씨가 미국 뉴욕에 가게 되는 배경 자체가 이 김광석 씨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그다음에 서혜순 씨가 워낙 강고한 입장이기 때문에 김광석 씨가 서혜순 씨를 일부러 데리고 간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에 두 사람이 화해를 하기 위해서 김광석 씨가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서혜순 씨가 직접 한 얘기인데 플로리다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마음이 풀어진 상황에서 영화를 함께 봤다고 합니다. 아니, 김대호 기자님께 처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 서혜순 씨. 영화를 함께 이제 손 붙잡고 이제 영화관에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그 영화가 장미의 전장이라는 그러니까 이제 부부끼리 그 싸움을 벌여가지고 싸우는 영화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서먹서먹해졌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한 것을 봐서는 이 김광석 씨나 아니면 서혜순 씨가 이전에 이제 그 김광석 씨의 그런 뭐 외도 부분 뭐 이 내연녀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려고 했었고 그다음에 또 이거에 대해서 서혜순 씨가 조금 그 받아들이려고 하는 노력 정도는 조금 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 과연 이 서혜순 씨 같은 경우에는 이 김광석 씨 사망과 관련해 대해서 뭐 증명하고 싶은 생각이나 서현 양의 사망에 대해서 증명하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이 본인 자신은 그것이 너무나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명예훼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이상호 기자에게 묻겠다 이런 입장으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그래서 이 서혜순 씨의 끝나지 않는 공방을 이제 더 이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깊게 안 들어가도 좋겠다는 생각도 지금 하면서 얘기가 나오는데 김대호 기자님 정리를 해보면 그럼에도 저 인터뷰가 아무리 마지막이라고 하더라도 김광석 씨에 대한 관련 이 증언이나 폭로는 앞으로도 좀 있지 않겠습니까? 또요? 이제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서울경찰청 진흥수사대에서 이 명예훼손 사건과 관련해서 조사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 건과 관련해서 이제 명예훼손과 관련 부분, 그러니까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인지 아니면 허위에 의한 명예훼손인지를 경찰에서 밝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혜순 씨도 12월 초쯤 이 본인 그 고소인으로 자격으로서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은 공방 얘기까지 짚어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뉴스 특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있지 않았습니까? 아마도 그런 의혹에 대해서 아니다, 억울하다, 오히려 남편이 외도를 했지 나는 외도한 사실이 없다라고 이제 방어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 이 일화를 얘기하는 것으로 보이고 예전에도 한번 남편도 여자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걸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지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김광석 씨는 돌아가셨고 사실은 단순히 어떤 여성과 교통사고가 났다는 사실만으로 내연관계를 추정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같이 일하다가 오늘 기자님이랑 제가 모셔다 드리냐고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 날 가능성도 있고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 단순히 뭐 차를 타고 나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 가정에 상대 여자의 가족들이 있었다. 집에 가라. 그 말만으로는 사실 내연관계가 깊숙했다라고 단순히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부가적인 구체적인 정황이라든가 사실관계 왜 내연녀로 추정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밝히지 않으면 사실은 김광석들 팬들 입장에서는 좀 믿기지 않는 주장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단 뭐 저희가 서혜순 씨 주장인 걸 다 감안하고 또 들어보겠습니다. 저 말 그대로입니다. 공방이 정말 끝나지를 않네요. 외도와 폭행이 있었다. 서혜순 씨의 얘기입니다. 이 서혜순 씨가 김광석 씨와의 부부 생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얘기를 또 털어놨습니다. 본격적인 맞불 여론전이 시작된 것 같은데요. 김대호 기자님이 뭐 서혜순 씨하고 이제 연락도 자주 하는 편이라고 제가 들어서 남편의 외도, 폭행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 지금 서혜순 씨의 심경을 어떻게 저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태까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김광석 씨가 술버릇도 없었고 했는데 이상호 씨가 영화를 통해서 주장을 한 내용 중에
뭐 김광석 씨는 굉장히 착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서해순 씨는 말을 굉장히 아꼈었죠. 그러면서 이 부부관계의 일은 아무도 모른다 이런 뉘앙스의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한 여성 매체와의 인터뷰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그 소송전이 전개되면서 마지막 인터뷰였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예. 통해서 이제 이 그 내연녀와 술을 마시 김광복 씨 그러니까 김광석 씨의 형이죠. 형이 이제 그 서해순 씨의 어떤 부도덕한 면을 약간 얘기를 했어요. 예. 그 순간 분명히 서해순 씨도 그동안 그 속에 두었던 뭔가를 반격할 것이라고 제가 여기서도 한번 얘기를 드렸던 것 그러니까 같은데요. 2라운드 때 가정사를 폭로할 것이다. 예, 저는 그런 공방만큼은 좀 없었으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서서히 또 다시 나타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합니다. 예, 뭐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그러면 서해순 씨가 이 고 김광석 씨의 외도와 폭행에 대해서 일종의 폭로를 하는 건 본인이 뭐 딸에 대한 살해 혐의 또 고 김광석 씨에 대한 살해 혐의에도 굉장히 무관하다. 이 점과 함께 본인도 뭐 외도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깨끗하다라는 걸 좀 주장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뭐 그 이게 일절이라 그러면 2절이 등장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그 이 서해순 씨가 미국 뉴욕에 가게 되는 배경 자체가 이 김광석 씨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져서 그다음에 서해순 씨가 워낙 강고한 입장이기 때문에 김광석 씨가 서시고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엔 교통사고를 내서 병원에 입원하는 바람에 방송 펑크를 냈어요. 김광석 씨가 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같은 경우에 사실 여부에 대해서는 금방 알려질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서해순 씨가 가장 서운했던 부분은 뭐냐면 이 병원에 있었는데 김광석 씨가 그 집에 가 있어라고 말을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집에 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남편이 이 어떤 여자와 함께 교통사고가 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이 남편의 건강이 걱정이 돼서 갔는데 남편은 그냥 집에 가 있어라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해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손 변호사님 제가 인터뷰 기사를 읽어보니까 뭐 이 고 김광석 씨의 내연녀가 방송국 관계자였다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써 내려가고 있었는데 어떤 기대를 하고 이런 인터뷰를 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사실은 우리가 서해순 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중에 사실은 과거의 결혼 생활 중에 미국에 뭐 또 어떤 남자를 만나러 나갔거나 뭐 내연남이 존재했던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그런데 그래도 이거 하나는 들어봐야 될 것 같은 게 지금 보면 외도 얘기는 그 전에도 몇 번 서해순 씨가 비슷한 뉘앙스 한 거 있는데 저 폭행 그것도 뭐 집어 던졌다는 얘기도 저 기억이 납니다. 근데 폭력성에 대해서 이번에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한 게 김복준 교수님. 네, 이게 네. 조금 저희가 눈에 띄어서 말이죠. 네, 김광석 씨가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 물건을 집어 던져서 부수는 일이 많았다. 요 정도는 아마 거의 이제 알았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하나 더 붙였어요. 화를 내면 그 뒷감당이 안 될 정도로 극렬하게 화를 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건 직접 폭행은 아니지만 이 부분도 엄밀히 얘기하면 가정폭력의 큰 범주에는 들어가죠. 예. 이게 사실이라면. 그런데 김광석 씨를 알고 있는 동료라든지 주변 분들은 김광석 씨는 온순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다 얘기하지만 또 이 부분마저도 또 부부간의 일에는 우리가 또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요. 누구 말이 옳다고 얘기할 수 없는데 저는요 이제 여기 하나만 더 좀 사족을 좀 붙이겠습니다. 그 김광복 씨가 서현양 사건 수사 발표가 끝나고 끝날 무렵에